현재 우리나라의 트렌드는요,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요, 이제는 얼마만큼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이제는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내 삶의 나의 과정, 삶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결국 자기주도 학습, 자기계발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이번에는 바로 자기계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대체 왜 자기계발을 해야 될까? 제가 한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계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계발이 필요할까? 바로 마인드셋의 문제입니다. 마인드셋. 결국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배움을 얻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란 것은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인데, 결국엔 내 의지란 건 나의 동기부여, 필요, 도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전에 맹목적으로 어떤 단순 암기나 단순히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저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 나도 그냥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었을 때는 그 속에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죠. 결국에는 내가 내 삶 속에서 의미, 또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 의지로 배움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를 배움을 얻었을 때 그 속에서 의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엔 나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인드셋이 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마인드,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마인드를 학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계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바로 나의 능력적인 개발의 목적으로 우리가 자기계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릇. 우리가 사람에게 그릇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릇이란 게 뭐냐면 내 인격적인 그릇, 인성적인 그릇, 야, 저 사람 그릇이 크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결국에는 그릇이란 거는 그 사람의 어떤 역량적인 크기, 그 사람의 인격적인 크기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재능과 역량을 가졌냐,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계발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부분, 다양한 능력적인 면들을 개발한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엔 자기계발은 내가 어떤 필요나 어떤 의지를 통해서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해, 이런 부분에서 배움이 필요해를 느껴서 그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에 의미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자기계발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박효신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박효신님의 노래를, 다양한 노래가 있죠. 야생화, 눈의 꽃,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많은데, 박효신님의 노래를 내가 노래방에서 부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제가 박효신님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내 스스로 듣기에도 너무 고통스러운 내 노래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유튜브 속 많은 강의들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보컬 트레이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로 저에게 맞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목이 쉬지도 않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노래 실력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프로 선수 혹은 보컬 트레이너만큼의 실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비해서 더 나은 제 노래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계발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여서 더 큰 나, 더 큰 그릇에 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 자기계발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능력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시니까 이러한 이유 역시도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속해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정보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정보화 시대에 왜 살아남아야 되냐?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의 트렌드에 발맞춰서,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가 도태되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인간은 여러분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동물과 다르게 여러 가지 생태계에서 우리 인간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능력에서 차이점이 만들어냈냐면 바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구석기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도구, 뗀석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돌들로 도구를 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든 다양한 것들을 보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수많은 도구들을 만들어냈죠. 그 도구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활용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면서 우리 인간은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에 속해져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이런 적응력,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도전하려고 하는 이 창의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도구를 만들어냈고 그 도구를 활용하게 만들어냈죠. 결국엔 이런 인간적인 능력이 우리 정보화 시대에 대입했었을 때는요, 이 정보가 바로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는 도구죠. 또 요새는 AI 기술이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AI를 쓰는 것 역시도 지금의 트렌드에 있어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와중 속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아날로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당연히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서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도구란 게 바로 무엇이다? 자기 개발이란 뜻이죠. 이런 정보들을 내가 습득하고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이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우리가 단지 도구란 게, 도구를 들고 있는 게 도구를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무언가의 필요에 의해서 도구를 만들어냈고 또 이 정보들을 획득했었을 때 반드시 활용을 해야 우리의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보들을 단지 우리가 아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되고 이것들을 활용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결국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삶을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생존. 이 생존은 이 정보화 시대에서 어떤 것들이 도구라고요? 바로 여러 가지 인터넷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들, 정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구인데, 그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자기 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여러 가지 정보들 썩혀두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을 내가 얻어서 내가 주도해 나가서 이것들의 역량을 내 삶에 대입해 봄으로써 키워나가셔야, 그래야 내가 인간이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합리적인 이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라도, 생존을 위해서라도 자기 개발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쳐봤었을 때, 그럼 결국에는 이 자기 개발을 했었을 때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인생은 제가 여러 가지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우리가 불행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반대로 동기부여도 전혀 생겨나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내 욕망과 욕심들, 내 관심들을 우리가 동기부여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생활들을 살아가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이 자기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합쳐봤을 때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게 하고 능력적인 삶을 살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그제서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멘탈리티적인 면에서나 나의 취미적인 면에서나 나의 능력적인 면에서 이 세상의 경쟁력적인 면에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필요로 하고요. 이 자기 개발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조금 더 행복한 인생들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자기 개발은 필요로 합니다. 이 점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이유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된다는 점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결국 난해하실 거예요. 그럼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될까요?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바로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연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동기부여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개발은 동기부여와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죠. 동기부여가 있어야 자기 개발을 시작하고 자기 개발을 하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물음 속에서 동기부여를 먼저 찾는 것에 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찾으실 텐데 동기부여는 결국 이 필요, 흥미, 관심을 통해서 찾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박효신님의 그 노래에 관심이 있고 노래가 너무 좋았어서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위해서 제가 보컬 트레이닝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저에게 있어서 자기 개발은 제 취미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더 남들보다 잘 부르고 내 스스로 그래도 이렇게 부르면서 재미있고 즐기려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노래 실력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자기 개발을 했듯이 결국엔 나의 필요와 흥미와 관심도를 찾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내 필요, 흥미, 관심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의 정체성,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아셨을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가시는 게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부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고 사소한 동기부여라도 우리가 도전해 보는 것이 바로 이 자기개발과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바로 단순한 알미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될 때는 이 지식을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바로 지혜를 추구하셔야 되는데 이 지식과 지혜 뭐가 다를까? 결국 지식은 단순히 암입니다. 암.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어떤 미디어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건 이거고 저건 저거구나. 단지 이해하는 이 지식은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기억에 저장되기만 할 뿐 사실 내 삶에 유용한 것은 크게 없어요. 내 삶에 대입을 했었을 때 이 지식이 내 삶의 경험과 함께 융화되었을 때 우리가 생기는 게 바로 지혜죠. 이게 제가 말한 장기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의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도구라는 점 알려드렸어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자기계발 서적 정말 많잖아요. 제 친구 중에 맨날 자기계발 서적만 더럽게 읽는 애가 있어요. 또 어떤 유튜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자기가 자기계발서 막 다 읽어봤다고 막 900권 읽었나? 뭐 300권 읽었나? 100권 읽었나? 그거 막 자랑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좀 비판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단지 자기계발서를 읽는다고 해서 내가 자기계발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란 부분이죠. 어느 정도는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획득하는 건 맞죠. 근데 이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를 획득하는 노력은 과연 얼마만큼 클까요? 우리가 정보를 활용하는 노력이 더 크지 우리가 정보를 얻는 노력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죠. 모두가 그렇게 적은 노력으로 같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나의 차별점을 만들어내고 내가 더 역량적으로 커지려면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데 어떠한 노력이냐? 이 지혜를 추구하는 노력이라는 점이죠. 바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대입함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동기부여를 얻으셨다. 또 이 자기계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스텝, 바로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이것들을 대입해 볼까? 내가 배운 이 지식들,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를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활용해 보셨을 때 그 자기 개발이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분명 여러분들께 얻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체득하면서 얻어가신다면 분명히 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활용할지 점점 더 전문성이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잘 모르겠다. 멘토링 학습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자기 개발해야 될지 선생님 너무 모르겠는데요. 제가 자기 개발 여러 가지 서적 보니까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거 뭐가 있었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프로젝트,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걸 해봤을 때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꼭 그런 거를 해야 자기 개발일까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나름의 철학적인 고민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개발하시든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시다 싶으시면 단순하고 효율적인 이 멘토링 학습법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데 멘토링 학습법이란 주제를 굉장히 일찍 촬영을 했습니다. 멘토링 학습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멘토링 학습법을 모르신다? 그럼 꼭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 멘토링 학습법을 활용해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노래 또 말씀드리면 제가 박효신님을 모델링 삼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제가 노래 실력을 키웠고 또 누가 알려주는 보컬 트레이너들의 모습을 통해서 노래 실력을 키웠잖아요. 결국엔 우리는 어떤 학습 부분에 있어서 리더, 박효신님, 유명한 어떤 배우, 가수, 혹은 어떤 전문적인 사람들, 어떤 교수님, 선생님, 이런 자신만의 멘토를 선정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모방하고 그 사람들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멘토링 학습법 모르시면 꼭 영상을 참조하셔서 가장 이 효율적인 학습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요. 자기 개발이 아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총 정리해 보면 저는 이것들을 말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선생님, 자기 개발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즐기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즐겨나가는 것, 내가 어떠한 성장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8년 전에 나는 정말 노래를 못 불렀지만 그렇다고 지금 가수가 된 건 아니어도 그 전보다 훨씬 목이 덜 쉬고 더 많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더 재밌게 내가 원하는 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을 즐기는 것 자체가 이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은 즐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주체적이고 앞서서 자기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 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내 인생의 성장을 추구하고 그 성장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확인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요. 그 속에서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스스로 성장을 하네. 이렇게 하니까 점점 더 나은 내가 됐네.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자연스럽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즐기는 자가 인류다라는 말처럼 여러분도 자기 개발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실패한 경험이든 성공한 경험이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둘 다 나에게 경험치가 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생기셨다면 반드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즐기는 방법들을 터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점점 그릇이 커가고 내가 점점 더 성장해 가면요. 자연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들이 선순환이 돼서 내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도 자기주도 학습이거든요. 결국 제가 이렇게 자기 개발하는 것도 바로 이 유튜브에 포함되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구독자가 3명이었습니다. 처음 3명의 제가 아는 2명의 친구와 저를 도와주는 2명의 친구와 저 이렇게 포함해서 3명의 구독자로 출발을 했는데요. 제가 주변 지인분들한테 전혀 알려주지 않고 비밀로 하면서 숨기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분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영상을 꾸준히 확인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 보면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즐기는 법인데 저도
지금 역시도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더 그릇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있듯이요. 여러분들도 단순히 제가 뭐 구독자 1000만 명, 뭐 10만 명, 실버 버튼, 골드 버튼 얻으려고 이걸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가 생겨서 도전했었을 때 그 속에서 얻는 경험들, 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부분들. 아, 이분들이 날 좋아요 눌러주셨구나. 누군가의 나를 구독을 눌러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가면서 즐기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떤 부분에서 과감히 도전하셔서요, 그 부분을 즐겨보시고, 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나갈 이 자기 개발을 저와 같이 함께 해보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충분히 즐겁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주도 학습의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